고구려의 경제, 법률. 고구려의 경제. 조세는 어떠했나? 당시는 정액세였다. 소득이 많든 적든 흉년이든 풍년이든 매년 내야 할 세금은 같았다. 기록에는 인두세로 나오지만 호 단위로 거둔 조세였다. 하지만 생산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조세는 꽤 높았었던 것 같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1년마다 내야 되는 세금은 305필에 곡식 5가방이었다. 당시 생산력으로 보자면 한 가구당 4,000평의 쌀밭이 있어야 세금을 낼 수 있었고 12,000평 정도의 땅은 있어야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이 됐다. 고려시대 백성들이 1년 동안 쇠 빠지게 일해도 평균 쌀 18가마니 밖에 생산할 수 없었는데 시비법, 김뱅이 등이 없던 생산력이 훨씬 떨어지더라. 고구려 당시를 생각하면 지나친 수탈이 아닐 수 없다. 아마 당시 인구 밀도가 낮아서 농사는 조방적으로 이루어졌겠지만 그래도 생산의 3분의 1 정도는 세금으로 갖다 바쳐야 했던 것이다. 빈부의 격차. 척박한 환경으로 백성들은 먹을 거리가 부족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가는데 세율은 높았으니 당시 평민들은 곧 노비로 내쳐질지도 모르는 비천한 신분이라고 해서 평민이라 하지 않고 하호라고 불렀다. 반면에 당시 기록에 의하면 3세기의 고구려 인구 15만 명 중 1만 명이 귀족이었다. 고로 GDP의 33%를 7%의 귀족이 뜯어먹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때문에 백성들은 비참하게 살았어도 고구려의 귀족들은 비단옷을 입고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기와집에 살며 수백 년의 노예를 부리고 호화스럽게 살아갈 수 있었다. 유민대우. 고대 국가가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영토확장? 약탈? 아니었다. 가장 빠르고 효과가 좋은 것은 인구의 증가이다. 그것도 토착민이 아닌 외래인일수록 그 효과는 좋다. 외래 유민의 증가는 곧 생산력의 증가, 군사력의 증가, 신기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고대 국가 중에 유민을 환대하고 대우하지 않은 나라는 없었다. 고구려 역시 마찬가지였다. 유민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베풀었으니 평생 동안 3년에 한 번씩 세금을 내되 그것도 쌀 한 가마니 정도만 내도록 했다. 3대 역시 10사람이 어울려서 한 필만을 내도록 했다. 세율로 계산해보면 어림잡아 2% 세금만 내고 살라는 얘기였다. 이런 이유로 중국에서 수많은 유민들이 밀려왔는지도 모른다. 고구려의 법률. 3세기의 법률. 삼국지 동의전. 감옥이 없고 범죄자가 발생하면 귀족들이 회의를 하여 사형에 처하거나 노비로 삼았는데 이때 사형수의 재산을 몰수하고 칫솔들은 노비로 삼았다. 5세기에서 7세기 법률. 수서, 부당서, 신당서. 1. 도둑질을 하면 그 물건의 12배를 배상해야 한다. 때문에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도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 2. 소와 말을 죽인 자는 노비로 삼았다. 3. 반역을 한 자는 기둥에 묶어 불로 지진 다음 목을 베고 재산을 몰수하고 식솔들을 노비로 삼았다. 4. 전쟁에서 패배한 자, 항복한 자는 목을 뱉다. 살인자, 남을 겁탈하는 자, 공갈협박을 하는 자는 모두 목을 뱉다. 이렇듯 법이 엄격했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었다. 고구려인들의 의식주.
주거. 평민들의 집. 고구려는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넓은 들이 부족해서 사람들은 대개 산 골짜기에 터를 잡고 살아갔는데 대부분 초가집이고 오직 절, 사당, 왕국, 관료와 귀족들의 집만 기와집이었다. 겨울철은 특히 춥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열식 구조의 집을 짓고 살았는데 구덩이를 깊게 판 실내에는 숯불을 지펴 방을 덮였다. 이런 주거 방식은 이웃한 숲식족하고도 비슷했다. 2. 귀족들의 집. 귀족들은 온돌에서 기거하기도 했다. 귀족 저택의 부엌의 사진이다. 4세기 중엽의 사진이다. 고구려의 온돌은 5세기 태왕릉의 부뚜막 문으로 나왔다. 4세기 안악고분 벽화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식생활. 고구려는 좋은 경작지가 부족해서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도 식량이 충분치 못했다. 게다가 토양도 척박하여 생산량도 좋지 못하였는데 밭농사와 노예를 치는 것은 중국과 비슷했지만 기후와 식생의 문제로 대부분 가난함을 면치 못했다. 때문에 고구려 사람들은 아껴 먹는 습성이 있어서 야외 창고인 구경이 집집마다 있었다고 한다. 식기. 고구려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다양한 그릇과 도구를 사용했다. 당시만 해도 말갈족들이나 일본인들이나 모두 맨손으로 음식을 먹었는데 고구려 사람들의 식기도구는 중국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대략 이런 도구들을 사용했다. 떡시루와 맥적. 고구려 초기에는 쌀을 지어 먹는 방식이 오늘과 달랐다고 한다. 무쇠솥이 없던 시절 청동기는 고열을 버티지 못해 쌀을 쪄서 먹었는데 4세기 안악 부분에서도 쌀을 찌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한편 수렵 생활의 전통인지 육식 문화도 발달되어 있어서 맥적이라는 고구려의 구이 방식이 여전히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의복, 평민들의 의상. 고구려인들의 의복은 대단히 수용적이다. 춥기 때문이다. 여성들도 바지를 입었다. 대신 바지 위에 치마를 입고 멋을 냈다. 한편 치마와 저고리는 끝부분의 선을 두텁게 댄 게 특징이다. 또 저고리는 방한성을 생각해서 남녀 모두 엉덩이를 덮을 정도로 길었다. 다만 당시에는 보온성이 높은 옷감이 많지 않았다. 평민들은 주로 삼배옷을 입었기 때문에 혹독한 추위를 나기가 쉽지만은 않았다. 귀족들의 의상. 귀족들은 비단과 모피로 옷을 입었는데 비단 색깔은 엄격한 제한이 있어서 청황 혹 백흑의 오색을 모두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왕만 가능했다고 한다. 3. 모자. 고구려인들의 의상 중에서 특이한 것이 모자다. 질풍건이라는 가죽 모자는 주로 하급 관료들이나 평민들이 썼는데 여기에는 새의 깃털을 꽂았다. 반면 중간 관리들은 소골이라는 자줏빛 비단 모자를 썼고 금과 은으로 치장을 했다. 이보다 벼슬이 높은 고관들은 푸른 비단의 모자를 만들어 썼고 왕의 경우는 흰색 비단의 모자를 썼다. 그런가 하면 여자들은 건걱이라는 모자를 착용했다. 고구려 특유의 의상. 소매가 긴 적산과 폭넓은 바지, 노란 가죽 신발. 중국인들이 유니크하다고 생각했던 고구려 특유의 의복 방식이다. 그리고 이런 땡땡이 문양도 유명하다.
한편 4세기 이후 중국 유민들이 대거 고구려로 들어오고 낭랑 지역을 흡수하여 고구려의 귀족의 의상은 점차 중국스럽게 변하게 된다.